안녕하세요. 글로벌 투데이 하윤정입니다. 오늘도 신선하고 발빠른 지구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중국 공무원 직속기관인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기준금리가 내리거나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사회과학원 주최로 열린 학술회의에 참석한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의 왕거강 소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7월 6.5%를 기록한 후 하락 추세에 있지만 내년 1분기까지도 4%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왕 소장은 내년 2분기 이후 소비자 물가가 특수한 원인에 의해 변화한다면 그때 가서 금리 조정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이어 지급준비율 하향 조정은 이론적으로 정부가 자금을 풀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하는 것이라며 특히 지준율 인하는 중소형 은행의 효과가 커 중소기업 융자난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왕 소장은 전날 사회과학원이 중국 안팎의 다른 기관에 비해 다소 높은 8.9%의 2012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최근 지급준 비율 인하 조치를 통해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긴축을 완화하는 정책을 보인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왕 소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과 같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8% 이하로 내려가는 경착륙 현상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중국 경제는 9%대의 높은 성장 추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무인 정찰기의 자국 영공 침해와 관련해서 미국에 공식 항의했다고 현지 국영TV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이란 외무부가 8일 미국 이익대표부 역할을 하는 테헤란 주재 스위스 대사관의 리비아리 아고스티 대사를 불러 미국이 이란에 대해 도발적이고 비밀스런 행위를 증대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은 또 미국의 행위는 모든 국제협정을 위반하고 지역과 국제평화와 안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그런 불법 행위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아울러 이란이 이번 사건을 적절히 추궁할 권리를 유보할 권리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영TV는 이날 이란 동부 지역에서 지난 4일 이란군에 의해 격추된 미국 무인기의 모습을 방영하기도 했는데요. 이란 주재 스위스 대사관은 지난 1980년 미국과 이란이 단교한 이래 이란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교 관리들과 미국 전문가들은 지난 4일 아프가니스탄 영공을 비행하다 추락한 미군의 무인기가 이란의 의심스런 핵시설을 찾기 위해 미국이 자주 실시하는 강화된 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고위 정보 관리들은 현재 이란의 손에 들어간 무인기가 공개적으로 논의되면 그 용도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도이체방크 최고 경영자 앞으로 발송된 의심스러운 우편물이 실제 폭발물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독일 해생주 범죄수사국과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요제프 아커만 도이체방크 CEO 앞으로 배달된 봉투 형태의 우편물이 작동 가능한 폭발물이었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전날 도이체방크 대변인은 프랑크푸르트 본사 우편물실에서 정체가 의심스러운 봉투가 발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반송지는 도이체방크에서 2블록 떨어진 유럽중앙은행 본부 건물로 돼 있었습니다. 도이체방크와 유럽중앙은행 사이에는 최근 전 세계를 휩쓴 반금융자본 시위에 독일 주최 측이 노숙하고 있는 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아커만 회장은 지난해 900만 유로 약 137억 원의 소득을 올리며 독일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경영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에커만 회장은 함부르크에서 연설하던 도중 참석자들로부터 야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에커만 회장은 전날 공교롭게도 로비 반대 단체인 로비 컨트롤로부터 나쁜 로비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유럽중앙은행 본부 건물 앞에서 프랑크푸르트 점령 시위를 이끄는 시민운동가 프랑크 스테그마이어는 폭력과 결부된 모든 행동을 비난한다며 이번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4일 총선 이후 계속되고 있는 야권의 선거 부정 항의 시위와 관련해서 모든 시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체코를 방문 중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8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시위는 철저히 러시아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위법 행위는 건강하지 못한 여러 가지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사람들이 선거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상적이라며 중요한 것은 의사표현이 올바르고 차분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총선 이후 5일부터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계속되고 있는 불법 선거 항의 시위가 확산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앞서 푸틴 총리가 밝힌 시위 대처 방침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총선 부정 규탄 집회를 신청한 야권 단체에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집회 참가자 수를 300명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대규모 시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지난 5월 호텔 여직원 성폭행 미수 사건을 저지른 직후 호텔을 나서는 장면이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TV에 방영됐습니다. 프랑스 뉴스 전문 채널은 스트로스칸 전 총재가 지난 5월 14일 낮 뉴욕 소피텔 호텔에서 체크아웃한 뒤 호텔을 나서 택시에 오르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화면을 보도했습니다. 이 화면에서 스트로스칸은 호텔을 나설 때 서두르는 모습이 아닌데요. 또 다른 화면은 소피텔 호텔 여종업원 나피사투 디알로가 스트로스칸의 성폭행 미수 사건을 밝힌 뒤 복도 의자에 앉아있고 호텔 직원 3, 4명이 그녀를 돌보는 가운데 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과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밖에 호텔 남자 직원 2명이 부둥켜 안고 좋아하는 장면도 방영됐는데 호텔 측은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성폭행 미수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화면들은 스트로스칸이 정치적 희생양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음모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의 트럭 터미널에 로켓 공격이 감행돼서 나토군 소속 유조차가 최소한 24대의 불에 타버렸다고 우드루어 TV가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퀘타의 현지 경찰관 하미드 샤킬은 무장기한들이 퀘타 근처 길가에 위치한 트럭 터미널의 유조차들을 겨냥해 로켓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에 관한 즉각적인 보고는 없었는데요. 지난달 26일 나토의 오폭으로 파키스탄과 아프간 접경에서 파키스탄군 24명이 숨지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파키스탄 당국이 국경 보급로를 폐쇄한 이래 아프간주둔 나토군에 제공할 군수 물자를 실은 트럭이 습격을 당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아프간주둔 미군과 나토군은 군수 물자의 40% 정도를 파키스탄 북부 지역을 거쳐 수송해 왔으며 종종 탈레반 등 반군 세력의 공격을 받아 상당한 피해를 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아프간 시아파를 겨냥해 발생한 폭탄 테러가 파키스탄과 연계되었다며 파키스탄 정부에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일 시아파 축제일인 아슈라를 맞아 수백 명이 모인 카불의 시아파 사원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5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어 발생한 두 번째의 폭탄 테러 공격은 아프간 북부 도시의 시아파 차량 행진에 가해졌는데요. 카불 시아파 사원의 자살 폭탄 테러와 거의 동시에 벌어진 이 공격으로 4명이 숨졌습니다. 테러 공격 후 라슈카르 에 잔비 알 알라미 소속원이라고 밝힌 남자가 파키스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자신이 테러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조직은 파키스탄에서 시아파를 공격해온 라슈카르 에 장비 조직 산하에 분견됩니다. 이 같은 주장의 신빙성이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카르자이 대통령은 그 주장을 믿고 있다고 말했으나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산자락에 위치한 최첨단 대피소가 그 독특한 형태와 기능으로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까마득한 절벽 끝으로 아슬아슬하게 튀어나온 모양새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왠지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이 원통형 구조물은 이탈리아 디자인 사무소 리프 팩토리가 디자인한 조립형 대피소인데요.
환경보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안락함에서도 기존의 나무 오두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대피소 내부 구조는 산 전체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거실 전망대와 후면 침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산행에 지친 산악인들이 대피소의 존재를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건물 외관은 강렬한 빨간색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사랑 싸움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난해한 폭행 영상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사람들과 자동차로 혼잡한 도로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 싸움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는 연인으로 추정되는 남녀 커플인데요. 여자에 비해 체구가 작은 남자는 싸움의 대부분을 방어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자에게 제압을 당해 바닥에 깔린 이 남자는 약 7분 동안의 시간을 옴짝달싹 못한 채 길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있고 남자의 몸에 올라탄 여성은 험한 말을 내뱉으며 간간히 폭력을 휘두르는데요. 상황이 끝나고 여성이 남자를 풀어주자 이번에는 남자가 갑자기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이 여성은 다시 남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남자가 맞을 만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는 등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좌절한 동물들이라는 이름의 동영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개와 고양이 등의 이 애완동물들의 특징은 살면서 꼭 한 번씩은 겪어야 하는 고통과 번민, 그리고 좌절을 표정으로 담아냈는데요. 이 동물들은 분통 터지는 주인의 처사 혹은 감당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겪어야 하는 현재 상황을 실감나는 표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줄에 묶이고 너무도 하기 싫은 샤워 물줄기를 맞고 창살에 몸이 끼는 등 괴로운 상황이 동물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줬는데요. 사람이 겪는 고통, 좌절과는 조금 다르지만 동물들도 자신 나름대로의 큰 슬픔이 있다는 것이 이 사진들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종이를 찢을 때마다 자지러질 듯 웃는 아기의 모습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웃음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아기는 종이를 찢자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를 내며 즐거워하는데요. 더불어 아기에게 웃음을 안긴 종이가 아기 아버지의 직장 불합격 통지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층 더 큰 웃음을 안겨줬습니다. 누리꾼들은 아기가 박장대소하는 모습에 영상을 보고 나서도 아기 웃음소리가 한동안 들리는 것 같다는 등의 재미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팀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인 야구가 우주에서는 혼자서도 거뜬히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됐습니다. 혼자서 던지고 때리고 잡는 1인 야구를 최초로 선보인 이는 일본 출신의 우주비행사인 사토시 후루카와인데요. 사토시가 운동을 즐기는 모습이 담긴 이 영상은 우주인의 야구놀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작은 우주선 안에서 사토시는 멋진 자세로 야구공을 던지고 공보다 빠른 속도로 반대편으로 몸을 옮겨 자신이 던진 공을 때리면서 즐기고 있는데요. 자신이 때린 공을 직접 수비한다는 것이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서만 가능한 운동인 셈입니다. 우주야구를 선보인 우주인은 약 5달 동안의 국제우주정거장 생활을 마치고 지난달 지구로 귀환했다고 합니다. 낙지를 넣은 20층의 샌드위치가 공개됐는데요. 낙지의 쫄깃한 식감이 샌드위치와 어울릴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이 샌드위치는 낙지 외에도 쇠고기와 햄, 칠면조 고기와 각종 치즈 등 20종이 훨씬 넘는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높게 쌓아 만든 샌드위치가 보는 이들을 군침 돌게 만드는데요. 이 사진은 바로 미국의 한 아티스트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작품 중 일부입니다. 정성껏 샌드위치를 만든 후 정교하게 단면을 내서 스캔 작업으로 맛있는 샌드위치 사진 작품을 만드는 것이 이 아티스트의 최근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헬리콥터 한 대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순간 포착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 사고는 최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기 위해 동원된 헬기가 작업 도중 날개 부위가 전선에 걸리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굉음과 함께 헬리콥터는 꼬리 부위부터 추락했고 놀란 인부들은 재빨리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후 정신을 차린 인부들은 재빨리 조종사를 구조했고 경력 20년의 조종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컴퓨터를 헌신짝 버리듯 다루는 과격 배속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 베이징에서 촬영된 것으로 반바지 차림의 한 남성이 건물 앞에 수북이 쌓인 종이 박스를 콘크리트 바닥에 마구 던지고 있는데요. 박스에 포장된 물품은 놀랍게도 바로 컴퓨터입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컴퓨터 불량의 큰 원인이 과격한 배송일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컴퓨터의 성능과 디자인 못지않게 배송 기술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타산지석 영상이라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오늘 글로벌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생동감 넘치는 지구촌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